여러분 안녕하세요. Today is Thursday, August 17th,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Since the federal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halted student loan forgivenes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making considerable efforts to fulfill its campaign promises. The administration aims to provide aid to around 800,000 individuals within the next few weeks. 연방대법원 제동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이 불가능해진 이후로 바이든 정부는 공약 이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주 내에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80만 명으로 정하고 안내를 준비하는가 하면 연방의회에서는 학자금 융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탕감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의회는 최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를 받은 4,3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를 없애주는 학자금 융자 이자 삭감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학자금을 이자율 0%로 재융자해주는 방식과 아울러 이자율을 최대 4%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이 융자 탕감 정책 시행을 막는 결정에 내린 것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발의에 참여한 조 코트니 하원의원은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를 지고 있는 공립대학 학생들이 10년간 7,800달러를 이자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달로 다가온 융자 상환을 앞둔 가운데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보수 시민단체들은 대출 탕감 중지에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후속 구제안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시간주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탕감 금액이나 수혜자 숫자를 줄이는 후속 정책이 나오자 이마저 반대하는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연방교육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을 강화해 그 구제 범위를 크게 줄여 80만 명 수준의 총 수혜 금액이 390억 달러 정도에 그치더라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갈등 속에 채무를 진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기대를 접고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상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66% of respondents in a recent poll agreed with the assertion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put more effort into being prepared to respond to a military threat from China. Moreover, 40% of respondents expressed support for a ban on TikTok usage within the country.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를 강화해야 하며 관세 인상 등 추가 제재를 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표적 SNS 틱톡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6%가 미국은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했으며 응답자 중 공화당 지지자 비중은 81%, 민주당 지지자는 5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응답자 66%는 내년 대선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했습니다. 84%는 시 주석을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가 미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이 되면서 미국인들의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중국 앱을 통한 기술 정보 유출 우려를 보이면서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7%가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16일 뉴욕시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의 직원들은 시 소유 기기와 네트워크에서 해당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주는 앞서 주에서 발급한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United States' largest retail company, Walmart, announced that its second quarter sales have increased by 6.3%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is unexpected performance well surpassed Wall Street experts' prediction of 4.1%.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호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매출 전망치도 속속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이날 오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전문가 전망치인 4.1%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입니다. 할인 제품 판매업체 TJMax도 전날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TJMax는 매장 방문 고객이 늘어난 데다 의류 및 가정용품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대형 소매업체 타겟의 경우 지난 5월 성소수자 상품을 전면 배치했다가 역풍을 맞고 2분기 매출이 감소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수익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해 최근 6개월 새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소매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고 대형마트들도 실적 전망을 올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연착륙의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기준금리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에서 5.5%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On Monday, August 21st, the first day of school for many K-12 students, Metra, Pace, and the Chicago Transportation Association will offer free train and bus rides for students and accompanying adults, hoping to encourage them to utilize public transportation more throughout the school year. 시카고 대중교통국 CTA는 오는 21일 첫 학교 수업일에 맞춰 시카고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의 kindergarten에서 12학년 학생들과 동행하는 어른은 21일 해당 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메트라 기차, 페이스버스, CTA 버스 및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일의 무료 이용 외에도 메트라는 연간 학교 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할인된 운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된 요금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교 신분증이나 학교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카드 이용 시 메트라 직원에게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metr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Hurricanes in the U.S. the last few decades killed thousands more people than meteorologists predicted. And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those victims are poor, vulnerable, and minorities, according to a new epidemiological study. 지난 30년간 미국을 휩쓴 허리케인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소수인종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초과 사망은 질병이나 재해 등 특정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늘어난 만큼의 사망자 수를 가리킵니다. 초과 사망자를 통해 허리케인 피해를 계량화한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서 낸 논문에서 1988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약 2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는데 흑인, 아시안, 미국 원주민 등이 다수를 구성하는 카운티에서 초과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해 719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한 루이지애나주 올리언스 페리시 카운티입니다. 이것은 인구의 58%가 흑인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2005년 허리케인 리타,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2016년 허리케인 매튜로 초과 사망자가 각각 309명, 185명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미국에서 흑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카운티이고 브로워드 카운티는 플로리다 남부에서 가장 흑인이 많은 카운티입니다.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사망이 부상, 전염병, 심혈관 합병증, 호흡기 질환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장애와 빈곤에 노출된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과 교통 등 재난 상황 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논문 저자인 콜롬비아대 로비 파크 교수는 허리케인은 미국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흑인, 원주민, 라티노 등 역사적으로 인종주의에 혹사당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더 큰 피해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As severe heat waves blanket countries worldwide, the U.S. scientific community predicts that this year has a 99% chance of becoming the hottest year in recorded history. 전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과학계에서는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확률이 99%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 항공우주국, 비영리 환경과학단체 버클리얼스 등 세 곳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것을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것입니다. 지난달이 역대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되면서 올해 전체에 대한 더위 우려도 더 높아진 것입니다. 올해 7월의 평균 지구 표면 온도는 평균보다 훨씬 2.02도 높아 174년 기록 중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됐습니다. 육지뿐 아니라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기록적인 더위를 이끌었는데 엘니뇨 현상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대기관리국의 사라 카프닉 수석과학자는 브리핑에서 20세기 평균 기온과 비교해 더 더운 달이 533개월 연속 이어졌고 20세기 평균 7월 기온보다 높은 7월은 47번 연속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토네이도, 번개를 합친 것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Illinois Department of Health is investigating the origins of 3 cases of Legionnaires' disease, a rare bacterial infection that appeared in Shelby County in July and August. The origins of these unusual cases remains unknown.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셸비 카운티에서 발생한 레지오날레증 3건의 사례를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이 3명의 환자가 모두 핀들레이에 거주하며 질병 발병일은 7월 30일부터 8월 4일 사이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폐감염병으로 발열, 두통, 기침 및 숨가쁨을 일으킵니다. 이 병의 특정 유형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국에는 연간 2만 건 미만의 사례가 발생하는 드문 질병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염이 되지 않고 주로 호텔, 병원 및 크루즈 선박과 같은 건물의 물 시스템을 통해 전파됩니다. 50세 이상의 사람들이나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들이 감염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부 IDPH 소장인 사미어 보라 박사는 이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위험 요인을 가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인지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와 증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dph.illino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